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돌발 악재가 출현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를 출발을 해서 말레이시아 도착하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러시아 부근인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로 인해서 격추당하고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탑승 인원 전원 295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돌발 악재 출현으로 랠리를 거듭하던 다우존스도 17,000선을 내주고 말았고요. 3대 지수 모두 1% 내외의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번 돌발 악재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아직 추정이만 되고 있고 정확한 사고 경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이 돌발 악재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20선에서 어제 안착에 성공하면서 상승불 켜갔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돌발 악재 출현으로 다시 한번 어제의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7포인트가량 빠졌고요. 2013포인트 개장 때보다는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 더 올라온 모습입니다. 수급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이 178억 원, 외국인이 3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오늘은 사자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발 악재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쉬어가는 움직임,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장 보합권, SK하이닉스가 개장 초에는 하락폭이 컸는데 많이 만회한 모습 다시 한번 51,00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다음 시총 흐름은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중에서 기아차 오늘장 선방하고 있고 SK텔레콤도 강보합권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우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아우의 560 안착선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상승 전환하며 560선 재안착 시도하고 있으면서 현재 560포인트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수급 상황이 좋은 모습입니다. 개장과 함께 양매도 나왔지만 외국인은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해주고요. 개인도 함께 사자세 연출하고 있고 기관만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상승 반전하다 보니까 살아나는 종목들이 하나둘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쉬어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GS 홈쇼핑까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CJ 오쇼핑이 2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시총 3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혼조 양상 흐름인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동선은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 SK 브로드밴드, 시젠까지 강보합권에서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쉽게 하락 마감을 지었죠.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3원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객기 피격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030원대 회복한 모습 마감까지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상들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선유 멘토의 선상 코멘터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마무리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아직 다 이익 실현한 흔적이 없다라는 시황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시황 코멘터리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실 테죠?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희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오늘도 샘플러스를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님, 상차트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우리 시장 잘 가나 싶었는데 여기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돌발 악재가 출현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어제 미사일 추격을 당하면서 격추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돌발 악재 출현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까지 쉬어가는 움직임. 하지만 낙폭을 많이 축소해 나가면서 코스피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오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지수가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다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크라이나 마무리 얘기를 제가 적었냐? 저게 무슨 소리냐?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대부분 글로벌 지수들이 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 소강 상태 들어갔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번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미국인들이 죽었고, 그쵸? 죽었다 네. 하고, 그에 따라서 미국인들이, 또 미국에서는 영향을 좀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에서는 어찌됐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자국으로의 편입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포인트 자체가 서서히 약간 약세로 접어드는, 미국 쪽이 힘이 강해졌다는 거죠. 네. 이걸 이용해서 미국 쪽에서 다시 강하게 또 한 번, 전쟁을 하진 않겠지만 압박을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당분간으로 볼 때는 약간 우려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서도 조금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벽하게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이렇게 단계적인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자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 보셔야 되고, 오늘 시장에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1,03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또 오늘 어떤 종목이 또 올라갑니까? 제가 이제 들고 나왔던 종목 중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나홀로 0.7%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매수가 자체가 56,000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 자체.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3연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재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또 올라가 버리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로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다. 뭐 SK하이닉스가 오늘 1% 이상 밀리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종목들. 왜냐하면요. AS 잠깐 해드리자면 어제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입니다. 양매수 1위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들, 특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바닥에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단락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아직 다 이익 실현한 흔적이 없다라는 내용 담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뉴스 자체를 일일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머리에 쥐가 나세요. 그만큼 전문적인 부분 자체는 전문가들이 해결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쉽게 풀어서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자고요. 자,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피격되고 난 다음에 그게 뭐 우크라이나의 소행인지 아니면 러시아의 소행인지 미국의 소행인지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만 딱 보시면 아직까지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은 네.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이만큼의 물량 자체가 한 번은 크게 한번 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익 실현을 같이 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뭐 변동성이 또 커지거나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부득이하게 무조건 하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환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싱가포르의 은행에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한국 금리를 얘기를 했죠.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싱가포르 은행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그 말을 듣냐고 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고 하죠. 그만큼 대부분의 뭐 어느 정도 리서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 기관들이 상당히 몰려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서 좀 더 치면서 원화 약세 기조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화 약세 기조로 다시 넘어가면 지수가 다시 못 올라가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변동성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겠다. 그렇게 좀 더 인지를 하시면 종목을 고르실 때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어떤 부분의 트렌드가 맞는 종목군을 고르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노 멘토님 말처럼 아직 국내 증시 어떠한 특이 동향도 파악되지 않고요. 시장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악재를 출현을 해도 시장이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선상주들은 오늘 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선상주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의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총 4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CJ 홈쇼핑 1%대, 그리고 기아차도 오늘 장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일유업과 SK 하이닉스 아쉽게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이상노 멘토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담고 있는데요. LG전자 1.5%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편입을 한 UIL은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는 58.3%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이 무섭게 따라갔습니다. 플러스 40%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선상주 힌트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는 오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리을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상노 멘토님 진짜 무섭게 김선유 멘토님 추격하고 있으신데요. 오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요즘 약간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쉬어가는 느낌이 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또 올라갈 겁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에서 거의 움직여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메시카니스가 오늘 좀 밀려주면서 지금 현재 뭐 1.23%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2% 정도죠.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 왜냐하면 오늘 외인이 팔지언정, 지금 기관들은 오늘장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네.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흐름에서 아직 꺾이지 않는 모습.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 지금 흐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없으시다면 10% 정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 드려보고, 뭐, 하림 같은 경우, 하림은 아니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위기에서 오늘장 0.9%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도 맞춰본다면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CJ 홈쇼핑도 긍정적인 이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뭐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크게 상승 분위기는 계속 더 나올 종목들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조금 지켜보시고 비중이 없으시다면 한번 10% 정도는 매수해 보자라고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오늘이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포트에 담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오늘 리을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 힌트 좀 주시죠. 어제 힌트 좀 어려웠는데요. 어제 힌트 저는 상당히 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엔 쉬웠고요. 맨 처음에는 좀 네. 가늠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리을도 꾸준히 저의 팬이시라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리을 힌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 제가 재치를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빨강색 모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그거 빨강색 모자를 영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편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리을이 들어간 종목명 살펴보시고요. 두 분이 그리고 저희가 매일 선상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누적된 5가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이익 실현한 5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한국항공우주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모두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지바이오는 무려 12%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7%대, 한국항공우주도 6%대 강한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기업 무려 10%의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최근에 대우신소재 4%대, 그리고 현대 비엔지스텔도 6.5%대, 한솔홈테크도 9%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가 매 시간마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오전 9시부터는 이상로 멘토님이 진행하시는 무료 방송이 있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께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저희가 선상주는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 그 정답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상로 멘토님, 단숨에 김선윤 멘토님을 거의 따라잡았는데요. 역시나 그 비결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시즌1에서도 제가 그 바닥을 잡는 종목군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때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 자체가 결실을 조금 맺고 있는 경우고, 지금 시즌2에서는 제가 이제는 바닥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군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좀 따라오시면 충분히 우리가 자산 증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쉽게 해법을 좀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저에게 다가오시면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공간이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공개 방송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전 9시 찾아주시고요. 김선희 멘토님 무료 방송에서도 인원수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부쩍 늘었습니다.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공개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어제 7%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네요. 네. 뭘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또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응책 받아보셔야 되고 오늘도 또 올라갈 거 좀 이따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무료 방송에서만 또 공개하는 종목들이 계시니까요. 또 그 종목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 2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전화 열어놓고 또 문자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선상클럽 오늘은 현대상성 매수해도 될까요? 0833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영업 적자 지속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힘든 시절이다, 역시나 매수하지 말자 의견을 동조해 주셨습니다. 네, 첫 종목부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현대상성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김선희 멘토님 제시해 주시죠. 네. 자, 현대상성 이슈는 좋아요. 이제 낮은 쪽에 이슈가 발생을 해서 실사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금강산 관련해서 이슈가 잡히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 2배 이상 올랐었고요. 그러니까 12월부터 해서 올 2월 초까지 해서도 주가가 약 50% 정도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상승을 한다. 또 다시 이거 15,000원까지 가는 거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이제 2월 달에 14,000원 막 이럴 때 상담이 와가지고 서울경제 전화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현대상성 어떠냐 그래서 질문 주셨길래 제가 실적이 너무 불안합니다. 조금은 비중 크시다면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통일 어차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가져가겠다. 네. 지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 계신가요?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때 두고 계셨다면. 제가 왜 실적 얘기 드렸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영업이익이요. 2011년 적자, 2012년 적자, 2013년 적자, 2014년 3월도 적자입니다. 자, 코스피에서 영업이익이 4년째 적자가 되면 뭡니까?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갑니다. 코스닥은 5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장 폐지는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합니까?
감자잖아요. 감자 그냥 빡 때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살이 나겠죠? 얼마까지 감자시킬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자금 수혈이 안 된다면 현대상선 이거 지금 10,000원인데 1,000원대 갈 수 있습니다. 감자통에서요. 그렇죠?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또 막 내다 꽂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흐름으로 볼 때 좋아요.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를 내년까지 갖고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에서 상승을 줄 수 있지만 살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신 분들 잘 보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실적 굉장히 불안합니다. 중간에 뭐 흑자라도 있으면 제가 말이라도 안 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현대상점도 오히려 현대 엘리베이터 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나마 실적이 나으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 없으니까. 그런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꼭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있는 종목명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삼성전기 매도해도 될까요? 8516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윤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추세 하단에서 반등 중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매도해보자.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전기 8516님께서 매수가 72,000원, 비중이 15%라고 하셨는데 현재 손실권역에 들어 계십니다. 8516님께서는 저번 주에 두산중공업 문의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한 상담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대안주를 찾아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손실폭이 큰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두산중공업과 지금 삼성전기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혹시 아십니까? 좀 종목들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큰 종목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딱 눈에 보이는 특징은 둘 다 빠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것만 고르셨어요,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모든 지금 서울경제TV나 아니면 타방송사에 있는 전문가들도 저를 보면서 항상 이상로 전문가 정말 차트 잘 본다. 상로 씨 정말 차트 잘 보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 잘합니다. 하지만 차트가 안 먹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닥을 애단하는 부분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닥은 항상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바닥은 변해집니다. 여기가 바닥이지만 또다시 기업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또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찾고 또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찾고 바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론적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1년 9월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적에 대해서 그대로 적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실적이 그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차트에 대한 기법 자체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차트의 기법이 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더욱더 받쳐졌을 때 더욱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 자체를 애단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좀 더 다른 대안주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시장이 횡보성 장세를 띠고 있다면 삼성전기를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 자체는 2000포인트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시간 가치 대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조금 어느 정도의 비중 자체 현금을 마련하셔서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사시는 게 지금은 시청자분의 진정한 총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시장이 가는 와중에 안 가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 그때는 피곤이 배가 되고 머리 빠지는 거 2배로 빠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집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지 시간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딘 종목보다는 잘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무료 방송과 함께 다시 한번 문자 주시고요. 네. 그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만 잠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밴드 잡아주시죠.
반등 넣으면 지금 상태로 61,400원, 61,500원, 62,000원 그때 네. 가격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가격대 나오고 난 다음에 무조건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가격 밴드까지 잡아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추세 하단에서 반등 중이다. 앞서서 이상노 멘토님이 제시한 가격 밴드까지 올라오면 그때 좀 팔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상훈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가격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 흐름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리는 추세를 말씀드려보자면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항상 이게 보자면 내려가는 흐름에서는 이렇게 항상 위에부터 제가 라인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라인을 잡을 것이냐. 고점 포인트들이 이렇게 잡힙니다. 고점 포인트들이 2013년도, 2012년까지 쭉쭉 이렇게 잡히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움직이네요. 몰랐네요. 자, 여기서 상단 부분에 대한 라인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렇죠? 잡혀요. 어떻게 한다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항상. 평행하게 가보죠. 하나, 선 하나 만드시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참 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리면 돼요. 네. 이 정도 맞추면 됩니다. 자, 현재 이제 이 정도 구간대 자체가 이 현재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네. 추세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삼성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바닥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아직 안 나와주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언제 말씀드리죠? 올라가다가 내려왔다 올라가서 이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안 나왔어요. 근데 조금 이 갭이 발생하는 게 이 포인트 보이시나요? 이 정도 포인트 이거 치워버리고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 포인트에서 갑자기 안 되네. 이 정도 포인트에서 이 갭을 여기서 상승을 줄 수 있는 네. 이 포인트를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딱 보자면 이상님부터 말씀 주셨던 가격대 저랑 거의 똑같은데 61,000원이나 62,000원 정도 구간까지 반등 줄 거예요. 그때 일단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상황 보고서 제가 수급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종목을 급하게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포인트 보고 반등 줄 때 좀 그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난 이후부터 해서 그래도 주가 흐름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크게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선생께서 손실폭을 그래도 최대한 줄여보시려고 가격 밴드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61,000원, 62,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고민해 보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 열어놓고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삼성증권 매수해도 될까요? 278 하나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매수해도 좋다.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비중 확대도 좋다.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증권 오늘 거의 1% 가까운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두 분 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이 비중 확대해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좋은 정보일까요?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탑픽입니다. 네. 증권가에서 무조건 1등 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요. 지금 우리투자증권이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증권과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소형 증권사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상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형 증권사에 대한 매기가 좀 더 쏠리는 과정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수료적인 부분도 대형증권사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지금 대형증권사 쪽에 조금 맞춰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호재거리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을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주가는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고, 지금부터는 차트를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트렌드는 아셨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여기에 강한 또다시 큰 거래량이 한번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부분의 거래량인지. 자, 요 자리가 기관이
20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던 네. 자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4만 3천 주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시세를 뽑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현재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좀 더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매수 가격 밴드도 46,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매수 밴드로 드리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포트에 안전하게 담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서울 반도체 매수가 42,000원에 20% 매수했는데, 네. 더 갈 것인가, 안 가려면은, 손절매를 해고 다른 걸 바꿔야 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서울반도체 가격 보니까 39,000원대에서 보합권에서 등락 네. 중인데 지금 손실폭이 네. 있으시니까 네. 이 가격에 그냥 손절을 해볼까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볼까 고민이 되시죠? 네. 네, 아버님 서울반도체 어떻게 포트에 담게 되셨어요? 방송을 보니까 44,000원까지 가는 걸 몇 분 듣고, 또 전에 5만원까지 갔다가 쭉 빠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서울반도체 네. 주 선생께서 아주 잘 보시는 종목이니까요.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실권역에 계신데요. 김선유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수급 매력도가 약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그러나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좀 단기적으로 끌고 갈 건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지에 따라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 아버님의 의중은 어떠세요? 저는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언제든지 좀 많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김선유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자, 제가 이거를 매도를 드린 이유 자체는 나쁜 정보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좋은데 수급 매력도가 또다시 꺾여버리니까 네.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올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기관들이 어제까지 해서 9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외인들도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 고점 포인트에서 지금 개인들만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어요. 언제 고점 포인트냐면 7월 고점 포인트에서 이때부터 해서 거의 개인만이 지금 사주고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구간대에서. 네. 계속 개인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개인의 매수세가 끝난 이후에 다시 어떻게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 그 그림 자체, 반등을 주는 포인트 자체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오늘도 살펴보자면 외인들은 또다시 매도를 좀 보여줍니다. 수량으로 좀 보자면요. 만주 좀 안 되게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 회복이 된다면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잡혀본다면 그때는 조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오전장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지켜보시는데 오후장에서도 수급 고임이 지속이 된다. 막 기관들의 매도가 또 나오거나 외인 매도가 지금처럼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일단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다시 이 종목이 수급 유입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 42,000원 위로 올라가서 44,000원까지 다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를 노리고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비중을 줄여보자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고 당장으로서는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다시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반등을 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해보자 의견 드릴 테니까요. 고민해보시고 오후장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우선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 대신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아버님도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니까 좀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성로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이고, 열심히 하죠. 자, 일단 서울 반도체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생님. 네. 예, 그리고 선생님 혹시 기간 자체가 여유가 좀 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간에 대한 여유가 조금 되십니까? 네.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4분기 이상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2분기에 실적으로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는
지금은 조금 힘든 상태로 보시고 3분기 그리고 4분기를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중국에서 본격적인 LED에 대한 부분 자체 100일 정도의 판매 금지를 시키면서 다시 LED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가 일어나는 기간이 2016년입니다. 그럼 2015년부터 발주 자체가 상당히 들어갈 거래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자,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LED의 계약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보급되기가 시작했어요. 가격도 상당히 낮아졌고,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계약기에 대한 시간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확장기로 넘어섰다고 보시고, 트렌드 자체는 지금 LED에 맞춰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동차용 램프에까지 지금 LED가 들어가는데 서울 반도체의 실적 자체는 지금은 저평가입니다. 기저 효과일 뿐이고 앞으로의 실적 가치를 좀 더 보면서 가져가셔야 되는 주식입니다. 예, 선생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많이 참여됩니다. 예. 여러 가지의 업황적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십시오. 차트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이 가격대 38,000원대에 대한 가격은 이 가격대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다. 이거는 조금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업의 실적은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바닥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하단에서는 우리가 지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가격대 위에서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그러면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행보를 하냐?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죠. 서울 반도체의 시총 자체가 몇 조가 되는데 뭐 물량 자체를 모으는 과정이 그렇게 짧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함으로써 행보가 길어짐으로써 시세도 폭발적으로 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버님.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목은 좀 적금처럼 모아가 보자라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네, 좋은 종목 잘 고르셨으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여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종목이니까 아버님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듣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023153, 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GK에 매도해도 될까요? 982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란 같은 의견이시고요. 김선유 멘토님, 매도보다는 매수가 필요한 수급이다. 이창노 멘토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GKL 9823님 매수가가 42,500원, 비중 10% 지금 수익권에 계셔서 이익 실현을 해볼까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좀 더 이익 실현 구간을 즐겨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김선유 멘토님? 네, 오늘 뭐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좋습니다. 1,800원 정도 현재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4% 이상 급등 중인 종목에 있습니다. 자, GKL. 흐름이 최근 들어서 살펴보자면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네. 매도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매도로 돌아오면서 개인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냐? 많이 오르니까 뻔하겠죠? 자, 외인들이 현재 5만 주가량 기관도 2만 주 좀 안 되게 매수를 해줍니다. 아마 장 막판까지 현재 흐름을 유지해 준다면요. 좀 더 상승 분위기가 나와줄 수 있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한 번 더 분위기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려있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전고점 바로 7월 초 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빠진다면요. 오히려 이거 매수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팔지 마시고요. 좀 가져가실 때 오후장까지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자면 잠정치로 외인이 5만 주 좀 안 되고 기간 2만 주 안 되는데 그 이상도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더 갈 수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조금 오후장까지 느긋하게 보시고 대응하실 때 굳이 지금 떨어지더라도 크게 뭐 팔 필요는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잘 고르셨고요. 지금 현재 수익권이신데 좀 더 이 구간을 즐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GKL까지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어떤 문자 들어와 있을까요? 다양한 문자 보여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이 콘텐츠리 매수해도 될까요? 978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김선유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바닥은 맞지만 수급 부재가 불안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도 접근 금지다. 차크는 왜곡됐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이렇게 다 매수하지 말아보자라는 의견을 동조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상루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사실 제 콘텐츠리가 크게 사업 영역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송 서비스 분야, 그리고 한 개는 또 극장 분야죠. 네.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극장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과점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롯데, CJ, 그리고 메가박스 이렇게 세 군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꾸준한 수익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게 방송 미디어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지금 투자도 이만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네. 요만큼밖에 못 맺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빠진 상태고,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적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차트가 왜곡됐다고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 들어있습니다. 이 과매도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치고 올라가는 범위가 있었죠.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자, 5월 중순에는 5월 22일까지는 실적 발표가 끝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실적이 제 콘텐츠리가 안 좋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2분의 1 이상으로 실적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 자체를 못 버티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크게 빠지면서 누군가의 세력의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이 이탈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윗꼬리가 강하게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돌파를 하려고 하지만 네. 지금 뭐가 없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실적 없는 제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지금은 활용 점까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점을 찍을 수 있는 실적까지 확인해 보시고 그때 좀 안전하게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서한 매도해도 될까요? 259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기관 오후장 매도 시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잠시 쉬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역시나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동조해 주셨습니다. 말씀 도중에 선상 두 번째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상도 멘토님 티듯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서한부터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3님 매수가가 1990원 10%의 비중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요. 수익권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좀 더 두 분 다 들고 가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선유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서한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제가 들고 나와가지고요. 네. 많이 수익을 좀 내고 나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서한은 그 대구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그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많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 최근 들어서 건설주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살아나는 그런 포인트에서 정부 정책 바꿔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방 건설사 같은 경우가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들었다 하면은 그냥 분양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수도권이랑 다른 모습이라서 지금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수급 보자면요, 정말 많은 물량의 기관들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정말 그냥 퍼펙트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량을 사놓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좀 매도가 나가긴 했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5장에 돌아와서도 지금 현재 서한이 기간 매수 잡히진 않지만요, 기타 업일점 매수 보고인데 또 외인 매수 보고인데 오늘 장에서도 기관들이 조금 나가더라도 걱정은 안 될 정도.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산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요. 걱정은 없겠다. 그러면 얼마를 과연 기관들이 매도를 나갈 때 이거를 정리해야 되느냐. 최소한 10만 주 이상 매도가 나가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흐름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단기적인 조정이라 판단되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수익률을 그만큼 더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한까지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NHN 엔터테인먼트 매도해도 될까요? 769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다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게임주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으니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고프류 게임이 타격이 크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네요. 이상노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볼까요? 예, NHN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는 저 거의 뭐 전공입니다. 왜 이거 제가 한 게임 때부터 네. 꾸준히 지켜보고 그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사실요, 이게 방송용 용어로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포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고프류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19금 게임이죠. 네. 그래서 고스톱 포커류를 이제 고포류 네.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게임을 할 때마다 이제 현금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네. 이제 점당 5만 원, 뭐 10만 원까지도 뭐 괜찮았고 20만 원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점당 2만 원 내외거든요.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예전에는 한 게임이 네이버의 매출을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로 매출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포류의 메카라고 하면 NHN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될 네.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실적은 반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왜냐? 나라에서 꾸준히 그 고포류에 대한 베팅액을 낮췄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20만 원으로 벌던 게임을 지금은 2만 원밖에 못 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용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게임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NHN 엔터테인먼트 한 번은 그때 시청자님이 이 가격대를 7만 원대일 거예요. 바닥을 그때도 이때입니다. 이때 5월 8일 날도 제가 문자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빠진다고. 지금 이만큼 또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달라지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전에 그 고포류의 명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프류 게임의 타격이 크므로 지금은 아니다. 김선희 멘토님 괜찮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NHN 엔터 같은 경우에는 게임즈 중에서 굉장히 거의 최고 수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포류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업 많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NHN 엔터가 빠르게 모바일 쪽으로 진출을 빠르게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이버가 도와주겠죠. NHN 엔터 쪽에서, 그 네이버 쪽에서, 라인 쪽에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 여타 다른 카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본다면요, NHN 엔터가 이전에 이제 한번 좀 인기를 끌었던 포커팡이라는 게임도 있었고, 네. 또다시 다른 이제 새로운 게임들 진출해내고 있는데, 게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박을 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 바로 NHN 엔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빌과 컴퓨터도 좋지만 NHN 엔터도 지켜봐야 되는 종목. 그래서 뭐 지금의 조정폭 나올 수 있지만요, 회복은 정말 3분기부터의 실적은 지켜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대 거의 바닥에 다 왔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보자는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요,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 천상클럽 방송 전과 후로 김선희 멘토님과 이상노 멘토님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선상님 클럽이 끝나고 곧바로 11시부터는 김선희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확실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